안녕하세요. 이제 튜터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이 학습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지금 튜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총 3개가 있습니다. 총 3개에서 그 중에 이제 2개가 자료구조에 관련된 그 튜터링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성 튜터링이고 하나는 이제 전공 튜터링인데, 한성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영상을 30분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전공 튜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분량을 이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자부터는 그 우리 동영상 하는 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30분 동안은 이제 어떤 한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 같은 걸 이제 학습을 하고, 나머지 이제 30분에서는 이제 실습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전공 튜터링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이 클래스에 2동영상이 이제 올라올 예정이고요. 한성 튜터링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에는 이 앞에 실습을 제외한 그냥 개념 알아보는 그 30분이 이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동영상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카톡이나 뭐 이런 거를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공 튜터링 하시는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날마다 원래는 실시간 온라인 그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그 하는 걸 진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공지사항 전달이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뭐 연결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내에 뭐 개념 설명하고 실습 동영상 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 연결 리스트부터는 이제 많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30분 내에 이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잘된 일이죠. 네, 아무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몇몇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본 결과 여태까지 배웠던 자료 구조 중에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이제 할 만큼 좀 많이 어려운 자료 구조가 되고요.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단일 연결 리스트라고, 연결 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리스트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원형 연결 리스트와 그 다음에 뭐죠? 이중 연결 리스트, 이거에 대해서 아마 학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뭐 PPT 영상 만드는 거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 알아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결 리스트가 뭘까요?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처럼 이어진 공간에 자료를 저장하게 만드는 자료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어떻게 저장했었죠? 자,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각 여기 연속된 공간에다가 이렇게 어떤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뭐 여기다가 차례차례 자료를 넣어서 이제 운용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으로는 연속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제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 진짜 되게 조금 고급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배열을 사용하는 게 조금 안 이꼴 수도 있어요. 뭐 왜 우리가 굳이 연속된 공간에다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겁니다.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이 연속적인 거를 좀 없애보자라는 기본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연결 리스트의 이제 그림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한 헤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노드 1, 노드 2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그러니까 즉 그 노드라는 구조체인데, 이 각 연결 리스트에는 하나 요소마다 이제 하나의 노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노드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 넥스트라는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걸 이 포인터를 통해서 이 다음 요소의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와 이 노드 1 같은 경우는 서로 이 배열처럼 연속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딘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 넥스트라는 이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라는 이제 포인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배열에다 값을 저장하는 것처럼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각 원소들은 다 이렇게 포인터 형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잘 보시면 노드 2가
이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인데 이거에 대한 넥스트는 잘 보시면 널입니다. 이 널 같은 경우는 포인터에서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당연히 마지막 노드니까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는 널이어야 이 연결 리스트가 얘가 마지막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헤드와 텔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연결 리스트에 사용할 위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택이나 큐에 뭐 프론트, 리어, 뭐 탑 같은 그런 위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연결 리스트를 이해할 때. 네. 연결 리스트의 구조는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결 리스트와 이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 같은 경우는 연속된 공간의 자료를 저장한다 했었죠.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연속된 공간의 자료를 저장하는 게 싫어서 비연속적인 공간에다 자료를 저장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배열은 연속된 공간에 배열이 자리 잡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리하기 편하죠. 이 인덱스라는 걸 그냥 이 조정만 하면 언제든지 배열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배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관리하기 편하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를 활용해서 검색 속도가 연결 리스트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당연히 얘도 그냥 인덱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A라는 배열을 하고 항상 배열의 주소는 뭐였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A의 다섯 번째를 찾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안에다가 인덱스 한당 5를 넣어주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A의 그 첫 번째 원소 플러스 사이즈 오브 연산자 아시죠? 사이즈 오브 연산자 얘가 만약에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인티저 곱하기 5를 하면 4죠 4. 4를 하면 A의 다섯 번째 인덱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가 해서 얘 같은 경우는 검색 속도가 연결 리스트보다 빠릅니다.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넥스트를 5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넥스트를 5번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넥스트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게 넘어가는 건지 속도가 더 느리겠죠. 그렇게 되고 이 배열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리 공간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정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제 뭐랄까 이게 최고의 단점인데 예를 들어서 인티저 한 다음에 배열을 1000개의 공간을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프로그래머가 처음에 선언할 때 이 1000개를 선언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 보니까 이 1000개 선언해 놓고는 100개밖에 안 써요. 그럼 나머지 900개만큼의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열 같은 건 이게 최고의 단점이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의 삭제 삽입이 비효율적이다. 우리 그 저번에 Q 했을 때 그 예시로 들었던 게 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삽입 삭제가 비효율적이다. 왜냐면 이 만약에 여기서 이 배열에서 0번 인덱스가 이제 빠져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배열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0개가 있다. 500개가 있다 하면 얘가 이제 빠졌으니까 총 499번만큼의 이동 연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료의 삭제 및 삽입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이 3번과 이 4번의 특징 때문에 이 연결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리스트를 살펴보자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료를 삭제하고 삽입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무조건 이게 대박인 게 이 삽입과 삭제를 하는데 무조건 비고 1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있는 요소가 하나 삭제가 됐다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다 헤드가 노드 1을 가리키고 노드 1이 노드 2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배열 같은 경우는 얘를 없앤 다음에 노드 2를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헤드의 넥스트가 노드 1을 가리키지 않고 노드 2를 가리키게 만들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노드 1은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프리를 해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해제해 주고요. 그럼 끝이에요. 배열 같은 경우 이동 작업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링크드 리스트를 썼을 때는 단순히 넥스트를 다른 애를 가리키게 하면 바로 이제 삽입 및 삭제가 된다라는 걸 좀 이런 특징 때문에 무조건 비고 1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당연히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포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링크드 리스트가 어려운 점이 이 에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기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if문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하죠. 크기를 원할 때마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포인터 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사용합니다. 이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이 힙이라는 메모리 저장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습 동영상에서 좀 더 이제 말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건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연결리스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비연속적인 공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속도는 배열보다 느리죠. 왜냐하면 이 연속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면 배열같이 연속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런 연산만 통하면 바로 그냥 그 해당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 얘 같은 비연속적인 공간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에 노드 1을 통하고 노드에서 그 넥스트를 통해 노드 2로 가고 쭉쭉쭉 해서 이게 n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열보다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일단 각 특징은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배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제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공간이 3개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소가 112번지에 저장이 됐다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연속된 공간에다가 이렇게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제가 지금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배열 같은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이 저장이 되고요. 연결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 연결 리스트 코드를 대충 이렇게 예제 코드가 이렇게 있고 얘도 똑같아요. 그냥 연결 리스트에 총 3개의 노드를 그냥 이렇게 삽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리스트 헤드 얘가 이제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거고요.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바로 116번째에 이제 그 다음 노드가 있었는데 보시면 노드 2가 이제 두 번째 원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소를 보면 서로 비연속적인 공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대신에 비연속적인 공간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 리스트에 넥스트라는 그런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이 118번째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노드 1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자, 이 노드 2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소가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노드 1의 이 넥스트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노드 2의 이제 넥스트 그 포인터는 이 마지막 원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를 가리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링크드 리스트에서 마지막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 어떤 해당 노드의 넥스트가 널이면 이 링크드 리스트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연속적인 공간에다 저장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노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연결 리스트의 한 요소가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봤었던 것처럼 이거 헤드, 이 노드 2 얘가 이제 노드라는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보면 여기 스트럭트 노드 한 다음에 넥스트 포인터 한 다음에 넥스트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자기 참조 구조체 포인터죠. 그래서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자기 참조 구조체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고, 인티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냥 값을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값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코드화를 하면 이제 스트럭트 노드 한 다음에 안에 이제 자기 참조 구조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값을 담을 수 있는 이제 데이터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노드라는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결 리스트라는 그 구조체가 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노드들의 시작 끝 위치 변수를 사용해서 하나로 묶는 형태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저도 처음에 연결 리스트를 처음 접할 때는 연결 리스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연결 리스트라는 구조체는 단순히 어떤 노드들의 시작과 끝 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그냥 위치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연결 리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우리 원형 큐 할 때 프론트랑 리어 변수 있죠? 그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만드는 그냥 연결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리스트를 그림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헤드라는 위치 변수와 이 테일이라는 위치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헤드 같은 경우는 연결 리스트의 시작 노드 위치를 말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어야죠. 무조건 있어야 당연히 연결 리스트들의 그 처음 시작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테일이라는 걸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 위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닙니다. 굳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를 반복문을 돌려서 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넥스트는 널이기 때문에 굳이 이 테일이라는 변수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제 나중에 연산을 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각 이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들은 당연히 필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를 코드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 스트럭트 링크드 리스트 한 다음에 뭐 이게 위치 변수들만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위치 변수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